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가세 신고가 이제 다음 달이면 시작이죠. 원래 부가세 신고 납부가 다음 달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더 늦춘 2월 25일까지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문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부가세가 뭔지 부가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책에 나온 말에 따르면 생산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음식점인 경우에는 쌀이나 야채, 고기 등을 사와서 거기에 조리 과정을 통해서 또는 사람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음식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재료와 다른 또 다른 제품이 나와서 그런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면 그 커피값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5,500원짜리 커피 안에는 500원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사실은 사업자인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커피점에 커피를 사 먹으러 온 손님이 부가세를 내고 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대표가 6개월치를 모아서 부가세 매출세액을 결정하고요. 내가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사온 원두, 우유, 월세, 기타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 비용에 대해서 차감을 받게 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물론 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나 이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감면해주는 감면세액을 빼고 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용역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서비스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헬스장, 슈퍼마켓 이런 경우에는 내 매출 안에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가세를 낸다고 생각이 들고 부가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부가세는 매출의 10%가 매출세액으로 결정이 되고요. 다음 내 매입의 10%가 매입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에 10%이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렸을 때 부가세 절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매출을 억지로 줄일 수는 없겠죠. 내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내 매출을 적절히 일으킨다면 그건 구멍가게 수준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매출은 열심히 높이신다면 매출 부분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게 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활동은 열심히 하셔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세금이 최대한 많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매출을 잘못 신고해서 나중에 그 누락된 매출의 10%인 부가세도 내고 가산세까지 내게 되면 그거야말로 절세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부가세에서 매출 부분은 절대로 누락이 없도록 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순수한 현금 매출 이 부분을 절대 빠뜨리지 말고 다 챙기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업종인데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가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배달 매출이 많이 발생하죠. 이 매출을 절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잡히는 카드 매출에는 이 배달의 민족의 카드 매출 이런 거는 같이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 매출은 여신금융협회 매출을 끌어오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 잡히는 카드 매출 이런 부분은 여신 쪽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집계에서 빠지는 거죠. 물론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전체 매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 매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사이트냐 어떤 오픈마켓의 매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상황별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셔서 매출이 누락되거나 또는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외화 수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업을 수출로 하시는 분들은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매출만 있다가
갑자기 해외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으신 분들 중에 그게 매출이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출도 누락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사업자를 냈지만 다른 데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용역 제공을 했을 때 내가 받을 금액에 대해서 3.3%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부가세에 포함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가세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가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는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우리 사업장 매출과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 때 매출 부분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꼭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표님들의 경우 내 매출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매입 세금 계산서에 수수료 세금 계산서 들어온 것을 보고 역으로 추적을 해도 내 매출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집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역으로 집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매입세액을 늘리면 최종 부가세가 줄어들겠죠. 이 매입세액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쓴 비용을 잘 집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 음식점의 경우에는 계산서 받은 부분, 카드를 쓴 부분,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을 쓴 부분, 이 중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잘 챙겨서 매입세액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은 똑같은 증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상대방 사업자 번호와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 접대를 위한 경우라든지 내 차가 비영업용이어서 티코나 모닝 같은 경차 또는 9인승 넘어가는 승합차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부분, 또 면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걸 받으셔도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받으셔서 나중에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 사용 내역을 받으셔서 국세청에서 분류해놓은 공제 불공제대로 나눠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임의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내역에 따라서 각자 체크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대로 받으시면 국세청에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점이나 제조업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가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쓰지 않았는데도, 즉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받았는데도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농축수임산물이나 쌀이나 밀가루 이렇게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료를 사와서 우리 사업장에 음식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부가세로 공제해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더라도 꼭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자주 거래를 하시는 곳에서는 월에 한번 계산서를 집계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주 고객이 소비자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 개인 사업자의 사장님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을 넘지 않으면 내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의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한도가 1,000만 원이죠. 그러니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합쳐서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비자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이나 도매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받으셔서 나중에 추징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번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감면 받으시려면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여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 6개월치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유흥업이나 임대업 같은 경우 특정 업종은 제외되고요. 내가 만약에 연도 중에 개업을 했다 이러면 6개월치 매출로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미만이면 이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일반 과세자 방법으로 계산한 부가세액에서 간이과세자로 계산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은 업종별 부가율을
10%에 곱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적게 나오죠. 그래서 그 차액을 감면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입니다. 특별히 하셔야 될 건 없고 부가세 신고서에 감면 신청서만 추가로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매출이 반기에 4천만 원이 안 되시는 사업자라면 이 감면 제도를 꼭 놓치시지 말고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